평양 사모님들이 한국 가전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진짜 이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흥미롭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랫동네 기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북한 평양의 권력층과 상류층 사이에서 이 단어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정권에서는 연일 남조선 문화를 척결하라며 눈을 부릅뜨고 단속반을 돌리지만 정작 평양의 호화 아파트 거실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냉장고가 돌아가고 주방에는 쿠쿠 압력 밥솥이 맛있는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가전제품이 없으면 사모님들 모임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대체 북한은 왜 우리 기술력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풍요를 갈구하는 북한 상류층의 은밀한 실상. 오늘 그 베일을 낱낱이 벗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가슴 벅차게 느끼실 겁니다. 먼저 가전제품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전은 단연 압력밥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그 쿠쿠 밥솥 맞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산 밥솥은 일본산이나 중국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산 밥솥이 미화로 약 50에서 70달러에 거래될 때 한국산 쿠쿠 밥솥은 무려 200에서 300만 달러에 안 거래됩니다. 북한 일반 주민의 월급이 12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는 걸까요? 단순히 브랜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밥맛과 내구성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고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한국 가전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쿠쿠 밥솥의 경우 2010년에 들여온 제품이 2023년까지도 멀쩡히 작동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13년이 넘도록 말이죠. 반면 북한 자체 생산 제품인 은하수 밥솥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고장 나거나 밥이 서리끼 일수입니다. 평양 중구역에 살던 한 고위 간부 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양반이 밖에서는 남조선 놈들 물러가라고 소리치지만 집에 와서는 아랫동네 밥솥으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 아니면 숟가락을 안 듭니다. 한 번은 밥솥이 고장났는데 북한 것으로 지은 밥을 내놨더니 이게 무슨 개밥이냐며 상을 엎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더 가관입니다. 삼성과 LG 로고가 박힌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것이 평양 준재벌들의 로망입니다. 특히 삼성 지펠 냉장고나 LG 트롬 세탁기는 북한 상류층 사이에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평양에서 탈북한 한 여성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제 친구 시아버지가 무역회사 간부였는데 딸의 결혼 혼수로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를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왔어요. 가격만 미화 2,000달러가 넘었죠. 그런데 그게 동네에서 화제가 됐어요. 다들 구경하러 왔고 그 집 며느리는 대단한 시집을 갔다며 부러움을 샀습니다. 단속이 두려워 삼성 로고 위에 다른 스티커를 붙이거나 천으로 덮어두면서도 손님이 오면 은근슬쩍 보여주는 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이거 아랫동네 것인데 정말 시원하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자존심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북한 당국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는 점입니다.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한국 제품을 쓰는 건 엄격히 처벌하면서 권력층의 사용은 눈 감아주는 이중잣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나와서
화장대로 가보겠습니다. 평양의 김태희, 송혜교를 꿈꾸는 북한의 젊은 여성들과 고위층 사모님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그야말로 마법의 물건입니다. 여러분, 설화수나 헤라, 구,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 들어보셨죠? 이 제품들은 북한 장마당에서 은어로 설화 혹은 아랫동네 분이라고 불립니다. 북한 자체 브랜드인 보명기 화장품이 있지만 우리 한국 제품의 발림성과 향기 그리고 피부 개선 효과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여성의 증언입니다. 북한 화장품은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피부가 당깁니다. 특히 겨울철엔 각질이 일어나고 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 특히 설화수, 자음생 크림을 한번 써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화사해지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탈북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한 번이라도 써본 여자는 절대로 북한 것을 못 씁니다. 얼굴에 광택이 흐르는데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저희 사이에서는 한 번 남쪽 맛을 보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북한 간부들은 중국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게 뇌물로 한국 화장품 세트를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단둥이나 신의주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암시장 상인들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을 보면 설화수, 자음색 라인, 후, 비첩 라인, 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이니스프리 마스크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은 북한 여성들에게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발림이 간편하고 화장이 자연스러워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한 탈북 여대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일종의 계급 표시였어요. 한국 제품을 쓰는 애들은 대부분 간부집 딸들이고 일반 주민 자녀들은 그저 부러워만 할 뿐이었죠. 여기에 패션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고 나온 세련된 원피스, 딱 붙는 청바지, 니트 가디건.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며 엄격히 금지하지만 장마당 밑바닥에서는 남조선 최신 유행이라며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내부에 퍼진 후 손예진이 극중에서 입었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가 평양 여성들 사이에서 로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마당에서는 비슷한 디자인의 중국산 짝퉁이 팔려나가고 돈 많은 집안에서는 아예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을 밀수입해서 입었다고 하네요. 말로는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미적 감각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복당한 셈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조선 옷을 입으라고 강요해도 젊은 세대는 한국 스타일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당국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계들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정보와 문화입니다. 한국 냉장고를 쓰고 한국 밥솥으로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남조선은 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기막힌 물건들을 만들어낼까? 그 궁금증은 결국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 도깨비. 이런 영상들이 북한 전역에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드라마 속 비춰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주인공들의 모습. 2021년 탈북한 한 청년의 증언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이태원 클라스를 USB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재벌에 맞서 싸우고 자기 사업을 하고 국가가 그걸 간섭하지 않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도깨비를 보고 받은 충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캐나다, 퀘벡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아무 제약 없이요.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도 지방 가려면 여행증이 필요한데 저들은 외국을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다니. 그게 같은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하며 굶주리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거짓 선전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선전물은 항상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린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주민들은 그게 새빨간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화면 속 서울 강남의 야경, 풍요로운 식탁, 최신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선전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는 동무 대신 오빠, 언니라고 부르고 헐, 대박, 완전 같은 남한 말투를 쓰는 것을 멋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평양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백구상무라는 특별 단속 조직을 만들어 한국 영상물 소지자를 색출합니다. 적발되면 최소 징역 5년,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총살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호기심은 커집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를 한국 콘텐츠로 이끄는 것입니다. 한 탈북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영상들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게 결국 저를 탈북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북한 당국이 사형까지 운운하며 단속해도 이미 터진 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본 자유의 세계, 풍요의 세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제품들은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는 걸까요? 주된 경로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국경 무역, 그리고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국경 수비대를 통해 한국 제품들이 밀수입됩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이제 북한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인 북한에서 장마당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마당에서 가장 비싸고 인기 있는 품목이 바로 남조선 물건입니다. 2019년 탈북한 상인의 증언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장마당 장사를 했는데 한국 제품이 들어오면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중국산은 며칠씩 재고로 남아도 한국산은 있다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가격이 2배, 3배 비싸도 팔렸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한국 제품을 사는 계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고위 간부층만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장마당 장사로 돈을 번 신흥 부유층들도 한국 제품을 삽니다. 이른바 돈주들입니다. 돈주들은 북한 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권력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간부들보다 더 부유한 경우가 많죠. 이들이 한국 제품을 소비하면서 돈만 있으면 권력층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크게 하셨는데 한국 화장품과 가전제품을 집에 들여놓으셨어요. 당 간부였던 이웃집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요. 그때 느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돈이 권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이는 북한 체제에 중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배분하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장마당을 통한 시장 경제가 자리 잡으면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남쪽의 풍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으며 힘들게 살 때 북한은 자신들이 더 잘 산다며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보다 높았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는 북한의 약 60배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이 35,000달러, 북한은 고작 600달러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바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밥솥 하나가 북한 주민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가 만든 화장품 하나가 북한 여성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마 한 편이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의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총칼로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강력한 힘이죠. 단단한 북한의 빗장을 안에서부터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문화의 힘, 경제의 힘, 자유의 힘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체제 붕괴는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의식 변화에서 올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의식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와 제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든 기적, 그 기적이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상류층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모든 활동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이 되고 자유의 메시지가 되고 언젠가 올 통일의 밑거름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것이 곧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